안녕하세요. 경북대병원 피부과 전문의 장용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산부산대학교병원 피부과 전문의 고현창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피부과 전문의 김효진입니다. 사마귀 이번 편에서는 사마귀 관련해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모아서 준비한 사마귀 일반 상식 Q&A 1부입니다. 김효진 교수님, 사마귀가 사실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다고 했었는데 우리 몸에서 가장 잘 생기는 부위, 또 계절적인 영향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마귀는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의 직접 접촉을 통해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이 질환은 신체 어디서든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도 가장 흔한 부위는 손하고 발입니다. 그리고 흔히들 감기처럼 바이러스 질환이면 어떤 특정 계절에 더 잘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가 쉬우신데 사마귀는 발생과 특정 계절과는 아무런 연관은 없습니다. 김효진 교수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면역력하고 관련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실제적으로 사마귀에 덜 걸리게 되나요? 사마귀는 누구에게나 발생하지만 바이러스에 노출된다고 해서 무조건 질환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사마귀에 대한 면역성이 좋은 사람들에게는 바이러스에 접촉하더라도 질환이 생기지 않거나 사마귀가 발생한다 해도 저절로 소실될 수 있습니다. 반면 면역성이 저하된 환자에 있어서는 사마귀 발생의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장기식이나 다양한 질환으로 인해서 면역 억제제를 드시는 환자분이나 에이즈와 같이 면역이 억제된 질환에 걸리신 분들에 있어서는 사마귀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피부 장벽이 약해지고 피부 감염의 취약성이 증가하는 아토피와 같은 피부 질환을 가진 환자에서도 사마귀의 위험성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또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어린이 청소년들한테 사마귀가 잘 걸린다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그런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마귀는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그 종류에 따라서 발생하는 부위, 연령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마귀 종류 중에서 제일 흔한 게 보통 사마귀라는 것인데 이 보통 사마귀가 어린이 청소년에게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린이 청소년에게 사마귀가 잘 발생된다고 일단은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면역력이 아직 면역 체계가 완전히 성숙하진 않았기 때문에 성인에 비해서 좀 약하기도 하고 또 어린이집, 수영장, 또 공공시설 이런 데서 사마귀가 잘 감염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사마귀 자꾸 재발해요. 완치가 될까요? 라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드리는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도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마귀 치료 완치율이 60%, 70%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재발률도 25에서 50% 정도로 때에 따라서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꾸준한 치료입니다. 3개월 이상 일단은 꾸준히 치료를 일단은 받고 또 피부과 전문의에게 완전히 사마귀가 치료됐는지 일단은 확진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는 본인 스스로 면역력을 높인다면 재발 없이 완치에 다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고현창 교수님, 그리고 또 하나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게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 사마귀 종류가 무엇인가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마귀는 생긴 모양과 발생한 위치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마귀, 편평 사마귀, 손발바닥 사마귀, 항문 생식기 사마귀 등이 있는데 그 형태가 매우 다른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가장 흔한 사마귀 종류로 보통 사마귀가 있고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손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형태입니다. 사마귀가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쉽게 치료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난치성 사마귀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난치성 사마귀는 어떻게 치료하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마귀 병변은 티눈과 군살처럼 딱딱하게 만져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살리실산 같은 피부 연화제 용액 및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성분을 포함한 약제를 꾸준히 바르면서 치료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치료가 잘 되지 않는 경우에 이런 경우가 많아서 병원을 찾게 됩니다. 병원에서는 냉동 치료를 주기적으로 꾸준히 시도해 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병변의 크기나 모양이나 발생 부위, 개수에 따라서 냉동 치료가 여러 번 시행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치료에도 잘 낫지 않는다면 레이저 치료 등을 함께 치료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마귀 감염된 부위에 면역력을 일시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면역 치료나 소량의 항암제 성분의 약을 그 사마귀 병변에 직접적으로 주사하는 방법들도 사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사마귀 일반 상식 Q&A 1탄을 일단은 진행을 해봤고요. 저희 사마귀뿐만 아니라 다른 피부과 여러 질환, 피부과 전문의 채널인 유튜브 채널인 대한피부과학회 TV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요 더 많은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